안녕하세요. 오늘 5월 12일입니다. 일요일 매주 이상하게 비가 와. 비가 많이 안 와도 막 바람도 많이 불고요. 주말만 되면 이렇게 비가 오면 뭐 자녀분들을 두신 분들 입장에서는 주말에 안 나가도 되나 뭐 이런 상황이 되고, 아직 이렇게 뭐 연인 관계라든지 그러면 또 우울하죠. 또 비가 오면 갈 데가 또 마땅치 않습니까? 뭐 실내로만 다녀야 되니까. 또 실외로 다녔으면 참 좋은 계절이잖아요. 아무래도 다른 계절에 비해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계절이, 그렇게 우리나라 4계절 중에 솔직히 말해서 뭐 봄이 제일 좋은 계절이라고 볼 수 있죠. 가을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봄에 좀 활동량이 좀 많아지니까요. 근데 이제 주말마다 이상하게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부네요. 자, 요럴 때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5월 중순쯤 되면요, 작년 같았으면 솔직히 5월이 더 더웠어요. 5월 한참 덥다가 또 저녁에는 또 춥다가 이렇게 갖고 환절기 또 감기 많이 났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올해는 이상하게 5월이 조금 이상하게 이제 주말에 한 번씩 이렇게 비바람 불고 하면서 날씨가 이렇게 또 더웠다 추웠다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참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5월 10일도 아시겠죠? 통치구조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부터는 또 그렇게 하고요. 오늘은 오늘 거 가야겠죠? 통치구조 바로 스타트할게요. 통치구조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또 이런 문제가 제일 애매하죠. 뭐 어디에 속했느냐. 자, 이거는 헌법재판소 편에서도 권한쟁의, 그것도 당사자 적격에 관한 문제였어요. 요즘에 이게 핫해요. 많이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통치구조 편에서 뭐 많이 많은 부분을 포션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보면 통치구조에서도 뭐 국회 편하고 그다음에 법원 편 또는 사법품 편 말고는 헌법재판소 이쪽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분량도 어느 정도 돼 있고 문제 내기도 좋고. 자, 그래서 일단 볼게요. 헌법재판소. 자, 권한쟁의요, 권한쟁의. 자, 이거는 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권한쟁의는 헌법재판소라는 이름을 썼을 때만 권한쟁의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공화국하고 그다음에 6공화국 현행헌법에서만 헌법재판소라는 이름을 썼지만, 2공화국 때는 규정에는 있었지만 실시를 안 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솔직히 말해서 2공화국 때는 헌법재판소 판례 자체가 없어요. 아예 실시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뭐 권한쟁의도 당연히 못 했겠죠. 그러면서 2공화국 때는 국가기관 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는 국가기관 간, 지자체, 간, 국가기관과 지자체 간.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요 국가기관 간, 지자체 간, 국가기관과 지자체 간,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공공기관, 국가기관들의 권한 행사, 권한에 관한 범위, 가끔 권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권한이 있을 텐데, 이렇게 권한이 있는데, 이 권한 행사가 삐직해갖고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을 뭐예요? 공권력 행사, 불행사가. 이런 것만 들어와야 돼요. 왜냐면요, 만약에 이게 사경제 주체로서 대등하게 계약을 맺었다. 그럼 민사소송 가셔야 돼요. 헌법재판소 들어오시면 안 받아줘요. 또 뭐 헌법재판소 늘 그러잖아요. 다른 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는 경우에 오는데, 권한쟁의 같은 경우는 공권력 행사, 불행사지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을 여기 들어오시면 안 받아준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경제 주체는 여기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사경제 말고요. 사경제 주체라는 것은 한마디로 활동하는 모습이 있고, 아무래도 정장 입고 활동했어도 물건 사러 가면 뭐 장 보러 온 거죠. 그러니까 항상 판례는 실질을 보고 판단을 하지, 웬만하면 형식을 보는 경우 많이 없어요. 있긴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 실질을 보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질을 보니까 양복 입고 왔는데 장 보러 왔다는 거예요. 양복 입고, 아니면 경찰 제복 입고 왔는데 장 보러 온 거죠. 그건 너무 같나요? 경찰 제복 구분되니까요. 양복 입고 왔는데 아이고 장 보러 오셨으면 집안일 하러 오셨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직장에 무슨 일을 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외되고요. 그래서 공권력 행사 불행사로 인해서 타 국가 권한에 침해가 있을 때, 또는 내 거 아니다, 이런 것도 돼요. 소극적 권한쟁의. 예방도 돼요. 예방도 되고 예방적도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침해가 없어도 돼요. 침해뿐만 아니라 권한 침해, 요거 침해뿐만 아니라 예방도 되고요. 소극적,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내 건데 건들지 마, 이거 내 거 아니야, 이것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 건데 건들지 마, 얘는 내 거 아니야, 이것도 다 돼요. 그러니까 공권력 행사 불행사로 인한 쟁송 방법이 헌법소원인데, 헌법소원은 침해라는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예방도 되고 소극적도 되고, 이건 넓어요. 그래서 여기도 솔직히 말해서, 자, 권한쟁의도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을 여러분 시험에 그렇게 요건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일단은 주체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뭘 전제로 한다? 헌법상.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심지어는 이게 종전에 판례가 바뀌었어요. 종전에는 이거를 열거로 봤어요. 열거로 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판례가 변경된 거예요. 판례 변경으로 예시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예시니까 이거 예시네? 이것도 예시네? 이것도 예시네. 헌법상 국가기관 그러면 국회, 행정부 그러면 대표적으로 대통령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예시로 보니까, 그럼 국회라고 썼어, 그걸로 끝이 아니면 국회 안에 있는 국회의장, 국회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하고 관계, 국회의장, 그 다음에 국회의장하고 국회의원하고
권한쟁의하고 관계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것도 다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거 어디까지인지 누가 해석한다? 헌법상의 국가기관을 예시로 보는 순간 이거를 뭐 어디까지야라고 해석의 범위를 누가 정한다? 범위를 이거 헌법재판소가 헌재가 권한을 행사돼서 헌재 재량 입법 헌재 재량 범위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 할 수 있는 기관이다 아니다 헌재가 판단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권한쟁의 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 권한쟁의 돼요. 이런 것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권한쟁의를 그런 것도 되는데 다 지역 문제가 그런 데 많으니까 부의장은요 안 돼요. 고용 권한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헌재에서 되는 안 되는 거 아예 대표적인 게 인권위원회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교섭단체. 이거 국회법 93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정당에서도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교섭단체가 국회의원들의 합의라고 해서 헌법상 국가기관으로 볼 의미가 없다. 법률상 뭐 국가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섭단체 인권위원회. 그다음에 경찰위원회. 얘네들은 얘네들은 하면 안 되죠. 요 사건에서는 이거는 헌법상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판례니까 이건 암기 많이 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권한쟁의를 할 때는 이게 과반수 찬성이에요. 7인 이상 출석하시고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하는데 근데 요 판례 변경 있죠? 요 판례 변경은 7인 이상 출석하시고 6인 이상 찬성. 그래갖고 권한쟁의 재판에서 유일하게 6인 이상 찬성을 얻은 판례 요거예요. 판례 변경. 다 과반수 찬성이에요. 근데 판례 변경은 6인 이상 찬성이거든요. 그것도 하나 팁으로 알려드리면 팍 가져가시면 좋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이에요. 자, 1번 헌법은 111조 1항 4호의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의 하나로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단체니까요. 부산시, 서울시 이렇게 나와야 돼요. 부산시장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부산시장이 무슨 주체예요. 부산시장은 청이에요. 주체는 책임지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국가배상할 때 책임 누구한테 물어요? 국가나 지자체한테 묻지 무슨 지자체한테 물어요. 지자체장한테 물어요.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장은 청이지 주체가 아닙니다. 주체는 책임지는 것. 아니 청은 주체를 위해서 행위하는 것. 그건 가장 기본이에요. 그럼 서울시장은 청이에요? 주체예요? 서울시장은 청이죠. 주체가 아니죠. 서울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주체예요. 여러분 다 지방자치단체는 주체지만 지방자치단체 장은 청입니다. 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이라고 현행헌법이요. 2005년에는 요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규정하고 있을 뿐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종류 범위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니까 해석을 해. 이에 관해서 특별한 법률이 정하고 위임하자 있지도 않다. 따라서 입법자인 국회는 권한쟁의 심판의 종류나 당사자 제한할 입법 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헌법 제11 111조 1항 4호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의 의미와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는 결국 누가 헌법의 해석을 통해서 누가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나와야죠. 중요한 지문이기도 합니다. 자, 다 아시겠지만요. 자, 2번 볼게요. 헌법이 특별히 권한쟁의 심판 권한을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기관 소송과 달리 헌법의 최고 해석 판단 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맡겨 있는 취지에 비춰보면 헌법 111조 1항 4호가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 존부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따로 없는 경우 보충성이에요.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해 그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가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 권력 간의 균형 유지, 헌법 질서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를 우리는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의의네요. 3번 111조 1항 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판단함에 있어서 그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해서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독재적 권한을 부여받고 이게 이제 거의 뭐 조문이죠. 헌법상 국가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권한은 또 헌법상 권한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법률도 권한의 근거가 됩니다.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 해결을 할 수 있는 적당한 다른 국가기관이 따로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보충성이에요. 이건 보충성. 그 다음에 주체,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 그 다음에 권한에 관한 문제, 공권력 행사 불행사로 권한 침해,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다. 아직까지도 그냥 정의를 여러분 공부하라고 문제 냈네요. 4번 볼게요. 국가인권위원회. 이거 나오면 얘는 제외라니까요. 자, 헌법에서 설치 근거를 갖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이지만 말이 벌써 살짝 꼬이기 시작하네요. 자, 그 권한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상 국가기관에 부여된 업무 수행에 관한 것이고 헌법의 설치 근거를 둔 국가기관 준할 정도의 독립성이 부여되어 있는 등 헌법상 국가기관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고 있으며 그 권한 분쟁에 관해서 헌법재판소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해야 된다. 와우 4번이 틀린 지문이네요.
쉽죠. 5번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이 나오는 이유는 공권력 행사 불행사 문제이기 때문에 권한쟁의하고 헌법소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하거든요. 기관소송이 그 권할 범위 협소하여 국가기관의 권한쟁의에 대한 해결수단으로 미흡하다. 그 행정소송에 기관소송이 있거든요. 항당민기 아시죠? 항거소송, 당사자소송, 민기. 얼마나 황당해 민기가. 민정소송, 기관소송, 그중에 기관소송 좁아요 거기가. 헌법상 권한쟁의는 행정법원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헌법상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 범위를 확장해서 헌법에서 해결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국가기관의 조율 문제는 아무래도 최상위 기관이라 또는 법원보다는 법원은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라는 별도의 기관에서 해결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소송의 사법부 담당보다는 권한쟁의는 헌법재판소가 주로 담당하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이렇게 설명을 헌법재판소가 하네요. 대법원 입장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오늘 일요일도 잘 보내신 거예요. 통치구조까지 하고 보내셨잖아요. 그럼 내일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아시죠? 또 루틴하게 늘 하듯이 계속해서 우리 같이 갑시다. 자, 그러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